우리 아이 학교 폭력 당하나? 요즘 말도 없고 무슨 고민 있나? 올 시간 지났는데 어디지?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옥션과 지마켓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시면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네. 오프닝을 우리 박성재 PD님이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차를 대다가 약간 시간을 끌었거든요. 근데 박성재 PD님 목소리가 좋아서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안진거리라 차차. 비록 방송을 잘하는 재주는 없지만 아무튼 을들의 이야기만큼은 끈질기게 아주 그냥 집요하게 해서 반드시 을들이 해방되는 갑을 혁명의 그날까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오늘은 롯데 특집입니다. 아마 우리 청취자들이 롯데 하면 뭐 하고 싶은 말씀 매우 많으실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 삼성, 롯데, KT 그런 뭐 악덕 기업을 지금 서로 경쟁하고 있는데 롯데가 뭐 그중에서 최고 수준의 악행과 악덕을 저지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동계 또 중소상공인계 경제민주화계 이렇게 인사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인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롯데 재밌게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주노총 서비스 연맹의 이경옥 사무차장 모셨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경옥입니다. 예, 서비스 연맹은 우리 백화점, 대형마트 뭐 그런 계통의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의 연합체이죠? 네, 한 5개 정도의 노동조합들이 가맹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롯데 편의점이 여러분 세븐일레븐은 아실 테고, 그 다음에 바이더웨이도 롯데에서 인수합병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전국 한 8,000개 가까이 된다는데, 우리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에 가맹점주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김상훈 사무장님 오셨습니다. 예, 인사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사무국장 김상훈입니다. 한 8,000개 있는 거 맞죠, 사무장님? 네, 정확합니다. 그 중에 한 세븐일레븐이 조금 더 개수가 더 많죠? 네, 훨씬 많죠. 아, 바이더웨이는 몇 개 안 되고. 네. 바이더웨이는 원래 그럼 일본계였는데, 롯데가 인수한 거죠? 인수를 했죠, 예. 아, 그럼 민스탑도 일본계, 바이더웨이도 일본계였네요? 네. 근데 그걸 인수했고. 로손은 뭐죠, 로손? 로손은 한참 옛날 전에 로손이죠. 로손 사라진 지 꽤 오래됐는데. 아, 로손도 편의점 있었죠? 예, 예. 그것도 일본계죠? 예. 일본에서는 노손이 잘 나가나 보던데요? 예. 예. 일본 가면 세븐일레븐 있던데 그것도 롯데가 현지에서도 하는 거죠? 예. 롯데는 도대체 한국 기업입니까? 일본 기업입니까? 일본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정체성이 한국이 조국이라면 그런 나쁜 짓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 편의점주들 괴롭히는 거 보면 우리가 매우 안 좋아하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모습을 답습하는 게 아닌지. 네, 그리고 여러분들 직업 중에 변호사도 있고 노무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지만 가맹거래사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가맹사업 전국에 한 30만 개 되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그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옹호해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가맹거래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이철호 거래사님 모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철호 가맹거래사고요. 현재 지금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가맹점주 협의회에 그 자문을 맡고 있고 지금 교섭의 법률대리인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잘 부탁드렸습니다. 예. 가맹거래사가 뭐 하는 건데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시죠. 가맹 계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거래상주의가 인정이 됩니다. 본사랑 가맹 점주랑 서로 대등한주의가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제 원래 이 자격제도를 만든 취지는 그 가맹점주의 그 권익을 이렇게 보호하고 향상하고 주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분쟁조정 시청 업무를 이렇게 대응을 하는 뭐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 그러면 우리 가맹점주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인데 본사를 대리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이제 가맹사업의 타당성 검토 이게 가맹거래사의 주된 또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본사에서 본사가 가맹사업을 하려면은 이제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도 만들어야 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본사의 가맹 사업 전체에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이제 가맹거래사들이 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경우도 본사를 대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본사를 대리할 수 있죠. 그럼 본사 대리하면 돈을 많이 주겠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본사에서 돈이 나오죠. 가맹점주들이 가난해갖고 거의 돈을 못 내잖아요. 대부분 이제 점주들이 가맹사업 할 때 찾아오면은 뭐 좀 괜찮지만은 다들 망하고 오시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뭐 돈 달라고 해야 참 뻘쭘하지, 그런 상황. 그래서 거의 돈도 못 받고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우리 가맹거래사님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따 또 여쭤보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경제민주국민본부를 대표해서, 현재 경제민주국민본부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롯데하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노동과 자본의 노사 교섭이 아닌 야당과 심사단체와 당사자, 피해자들이 모두 모여서 롯데와 사회적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교섭을 총괄 지원하고 있는 경제민주국민본부 이성근 공동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성근입니다. 대표님은 뭐 예전에 자본주의 발전연구 뭐 이런 유명한 초기 자본주의가 어떻게 발전했는가라는 책도 80년대 펴내고 그러셨는데, 경제 이론가이시죠? 모르겠으면 좀 번역은 좀 해봤지만, 예. 아직 뭐 이론가. 당시에는 일본어로 번역된 좌파서적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신 일을 주로 하셨던 거죠? 예, 그러죠. 먹고 살려면 그 당시에도 학교에서 쫓겨나서 먹고 살게 이제 번역하는 일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때 구속되셨던가요? 아닙니다. 전국민주학생연맹 사건이라고 소위 이제 학림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민청학년어 DJ 내란 음모는 피했고 그 다음에 학림 이른바. 네, 전두환 시절 첫 이젠 반국가단체 사범으로 이제. 네, 학림 사건. 부산 쪽은 불임 사건. 예, 그래서 이 불임 사건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의원이 변론하면서 유명해지게 된 거죠, 그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 영화가 나온다면서요, 변호사라는. 네. 12월 19일 날 개봉. 이철 어르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12월 19일 날 보려고 지금 기다려. 12월 19일 날 대선 날? 그럼 그 노무현 대통령 영화 맞나요, 그게? 뭐, 그렇죠. 난리 나겠네, 사람들. 예? 그날 그러면 전부 다 대선 1주년 기념해가지고 박근혜 퇴진 촉구한 다음에 그 영화를 보러 가는 건가요? 저는 그럴 생각입니다, 지금. 퇴진 촉구 촛불 집회도 나오실 건가요? 네. 아니, 거래사님이 공정거래 구현에 힘을 써야죠. 왜 박근혜 정권 퇴진에 관심을 가지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뭐 추억하고 그리워하니까 그 영화만 그렇군요. 나오는 걸로 이제 좀. 예, 오늘 우리 이성근 대표님과 제가 아주 재밌는 적이 있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오늘 아침 9시 45분에 국회 정론관에 집단소송법이 우리나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집단소송법을 제정해라고 이렇게 법안을 내는 기자회견을 이제 민주당의 서영기 의원하고 이렇게 진행했는데 가보니까 기자들이 수백 명 와 있는 거예요. 정론관에. 10시에 안철수 의원이 창당 선언하는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덤으로 기자들 300명 앞에서 저희가 기자회견 했는데 기사는 별로 안 나왔어요. 안타깝지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성근 대표님 학림 사건으로 징역 사시고 그것이 이제 민주화운동 인정받아서 뭐 보상금도 좀 받으신. 무죄가 되어서 재심으로 해서 무죄가 되어서 이젠 소위 전두환 장학금이라 해서 좀 받았습니다. 예. 또 학림 사건 말고 또 다른 사건으로 감옥 가지 않으셨어요? 긴급조치 위반으로 76년에 잠깐 들어갔다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그러면 지금. 그때는 아주 잡범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냥 소위가 새로우시겠어요. 그 원수 같은 박정희하고 싸워서 청춘을 바쳤는데 또 박근혜와 지금 싸우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분영안이 조금 차원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차원이 별로 안 달라진 것 같아가지고 정말 답답하네요. 한 명은 전제군주, 그다음에 지금은 이분은 전제공주, 뭐 이런 필이잖아요.
김용민 PD님, 우리 국민TV의 김용민 PD님이, 무슨 막말 파문이라던데 전혀 막말이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딸이다. 부전 여전이다. 아버지도 독재를 하고 불법으로 집권했고, 따님도 사실상 불법적인 선거 개입과 지금 사실상 독재를 하고 있다. 이랬을 때 우리 대표님 평가는 어떠세요? 부전 여전 맞죠. 근데 그게 막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하면 막말이고 종북이고 갖다 그러니까 붙이는 지금 한국 사회 아주 웃긴 게 사람들이. 친박이 아니면 다 종북이라면서요. 야, 어떻게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 김상국 장님은 혹시 뭐 친박은 아니시죠? 아닙니다. 네, 종북도 아니시죠? 아, 예. 그러니까 친박이 아니면 다 종북이라니까 김상국 장님도 잘못하면 종북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사셔야 돼요. 전 종편입니다. 아, 종편. 우리 종편 안 좋아하는데 재밌습니다. 친박은 아니고 종편인 우리 김상국 장님. 이게 롯데하고의 네. 추억에서 저도 이제 종북이라는 말을 들어가지고 아주 쇼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아니 우리 이성근 대표님은 북한 사회주의를 오래전부터 비판해 오셨잖아요. 예, 그러죠. 참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저는 주장을 해왔었는데. 이성근 대표님이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 운동권 계보로 하면 이제 PD 계보의 대부쯤 되시고, 저는 뭐 아시다시피 말투에서도 NL 말투가 딱 흐르지 않아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NL 출신입니다. NL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요즘 NL을 아주 엉뚱하게 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건 저는 굉장히 그거에 대한 문제식이 있는데. 예, 그러나 우리는 이제 NL과 PD를 뛰어넘어서 경제민주화 민생 살리기로 의기투합에 있죠. 이경욱 차장님은 옛날에 혹시 자기 노선이 있었다면 뭐라고 생각한 적 있어요? 요즘 말고요. 초기 노동운동 하실 때는요, 어떠셨어요? 글쎄요. 우리 서비스 연맹도 이제 이른바 노동운동 내에서는 국민파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닌가요? 글쎄, 저는 어쨌든 정파를 네. 예, 지향하고, 어쨌든, 예, 다 그냥 하나가 돼서 잘, 그러니까요. 우리 됐으면 서비스 연맹 좋겠어요. 이경욱 차장님 보면, 네. 그런 민주노총도 여러 정파가 있는데, 네. 굉장히 그 범정파적으로 초월해서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네. 제발 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네. 예. 이철호 변호사님은 한양대 법대 다닐 때 NL이었죠? 아닙니다. 아, PD였나요? PD 끈앞풀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요즘 이렇게 제 주변에 PD들이 많아가지고 피곤합니다. 하지만, 진짜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박근혜 정권의 악행에 맞서서 을들 살린 내 마음을 모아서 진짜 우리 운동권이 하나 돼서 으라차차 하나 둘 셋 나가고 있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가끔 이제 감히 좀 추억의 개그 NL이었냐 PD였냐 이거 했는데 그냥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요. 우스개로 들어주십시오. 자, 오늘 롯데 정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심지어는 부산 시민들이 뭐 롯데 퇴출운동 가던데 사직구장이라든지 롯데 야구단에도 투자를 잘 안 한다는 걸 그렇게 엄청난 돈을 벌고 그렇게 우리 부산 경남 주민들이 응원해 주는데 거기에도 제대로 투자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우리나라에서 현금이 가장 많은 기업이라고 알려지는 그 돈을 노동자들이라든지 우리 편의점주들이라든지 각종 중소상공인들을 올리고 착착 수탈해서 어디다 갖다 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경욱 차장님. 근데 롯데가, 이제 이런 얘기는 해요. 어쨌든 롯데 제과 과자 팔면서 사실 이제 과자 뭐 값이 뭐 별로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달콤해야 되는데 짜군요. 과자는 달콤해 파는데 롯데는 매우 짠. 그러면서 우리 일하는 노동자들과 사람들한테. 가맹점주들에게 굉장히 가혹하게 하고. 일단 우리 노동계에서부터 요구안도 발표하고 그랬는데 차장님께서 최근에 노동계에서 롯데한테 투쟁하신 내용 좀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가 그 롯데백화점 안에서의 노동자들은 그 롯데백화점이 직영으로 채용한 직원들은 사실 백화점 한 건물에 1000명이 근무한다. 그러면 그 안에 한 100명이나 200명 정도의 정규직, 직접 채용한 정규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협력업체, 입점업체, 뭐 이런 직원들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다수인 사람들이 갑인 롯데한테 꼼짝을 못 하는 거죠. 어떤 목소리도 낼 수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죠. 그래서 특히 그 백화점 안에 저희 그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장에 가시면 1층에 그 외국계 화장품 판매하고 있는 우리
여성 노동자들을 보실 텐데요.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로레알 코리아, 뭐 엘카 코리아, 여러분들 아시는 뭐 또 샤네일이나 시세이도, 클라란스, 그 다음에 LVMH라고 하는 디올 화장품, 뭐 메이크업, 포에버, 뭐 많습니다. 그런 그 유명 외국의 회사의 화장품을 판매하는 노동자들이 저희의 서비스 연맹의 조합원들이에요. 예. 근데 그분들이 실제로 이제 그 회사들이 있죠. 그 브랜드 소속의 직원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백화점에 가서 롯데가 직매입한 물건들을 거기서 판매를 하는 파견 사원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업무 지시나 이런 것들을 롯데 백화점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협력사 직원들이 롯데 관리자들의 계속 눈치를 보면서 매출 압박도 받고, 또 뭐 백화점에 뭐 어디 구역에 청소도 하고, 청소도 시킨다면서요? 네, 그렇죠. 네, 청소를 시키다가 진짜 앞니도 나가고 막,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얘기도 못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어서, 그게 사실은 또 우리 여기 변호사님이라고 해야 되죠. 거래사님 계시지만, 사실은 그 엄밀히 따지면 그 공정거래법 위반 아닐까요? 왜 업무 지시를 본인들이 또 그 백화점의 일을 시킬 수 없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시키고 있고요. 그러니까 잠깐만 지사님 지금 우리가 백화점 들어가면 1층에 그 우리 어여쁜 언니들, 아가씨들, 또 여성 노동자들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우리가 보통은 매니저님이라고 부르시나요? 거기는 뭐 매니저분들도 있고 이제 뭐 직함이 있긴 하나 어쨌든 거기에서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노동조합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입하고 롯데 있어요. 직원이 아니고 그러면 로레알 코리아를 파시는 분 로레알 코리아 직원이시고 로레알 코리아 노동조합이 있고 그분들이 서비스 연맹에 가입해 있고 근데 롯데가 판매 구조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편의점은 수익의 35%를 무조건 롯데가 뜯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뜯어가는데 우리 백화점은 어떻게 되겠죠? 만약에 하루에 100만 원어치를 팔았다 화장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화점의 물건 수수료를 떼가죠. 몇 프로쯤 떼가나요 롯데가? 기본적으로 뭐 30% 정도 되죠. 그러니까 많이 팔게 해갖고 수수료 많이 뜯어가지고 막 매출을 강화하고. 매출을 계속 압박을 해야 매출이 올라가고 거기에 자기네들이 수수료를 많이 챙겨가고 대부분의 백화점 안에 있는 모든 입점업체들이 다 그런 상황들인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근데 청소도 시키고 엉뚱한 짓을 막 시키고. 그렇죠. 뭐 캠페인에 동원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저번에 롯데 백화점 청량리점에서 매출 압박,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스스로 매출을 만들어내, 막, 가매출을 강요한다면서요. 그 가매출 강요가 어떤 건가요, 차장님? 가매출, 뭐, 카드로 가매출 잡았다가, 뭐, 취소하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매출을, 자기 물건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본인 노동자분들이 회사, 롯데 하도 압박을 하니까 매출을 발생시키는 거죠? 본인들이, 그리고 이제 뭐, 카드도 진짜 자기가 비용도 부담하면서 하다 보면 진짜, 뭐라 그래야 되죠? 신용도 이제 뭐래요? 카드도 신용불량도 되고 카드 돌려막기 하면서 그런 부담으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목숨까지 끊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서비스 연맹은 롯데 앞에 수십 번 가셔서 맨날 데모도 하시고 집회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던데 이제 주로 그런 노동을 가혹하게 수탈하지 말아라 이런 요구가 있으시네요. 그렇고 또 이제 우리 대부분이 이제 이 방송을 청취하는 분들도 롯데백화점을 이용하시겠지만 우리가 1997년 IMF 이전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백화점이 7시 반에 폐점을 했어요. 근데 요즘 보시면 8시에 평일에는 8시 폐점하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8시 반까지 아마 연장 영업을 하는 거죠. 폐점 시간이 늦어지고 있고 IMF 이후에는 어쨌든 영업 시간이 점차 늘어났어요. 늘어나서 지금은 이제 요번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연말 앞두고 크리스마스 앞두고 이제 연장업을 하겠다고 날짜를 지정해가지고 지금 공표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일하는 분들이 다 뒤집어진 거죠. 실수 없게 만드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그러면
롯데백화점 소속의 직원들이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이 연장형 근무를 했을 때 거기에 발생되는 오버타임, 연장근무 수당을 과연 그럼 누가 줄까요? 백화점은 자기들이 어쨌든 일을 폐점 시간 늘리면서 영업을 시켰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임금들은 그럼 그 협력업체 직원들은 과연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롯데백화점이 줄까요? 안 줄까요? 제가 한번 줘야 될 것 같은데 안 줄 것 같은데요. 퀴즈를 한번 맞춰보세요. 절대 안 주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것도 왜 우리는 연장 영업하고 그러면 밤에 야간에 서울 지역에서도 뭐 이제 어떤 그 시도 경계가 있는 곳에 사는 분들은 택시를 타고 마감을 하고 그 저녁에 9시고 퇴근하고 마무리하면 또 뒷정리하고 하다 보면 10시, 11시 돼요. 그러면 그때 택시를 타고 간다. 택시비 또 본인이 지불하면서 가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이거는 과연 우리는 뭘까 이런 고민들을 이분들이 노동조합 만들기 전에 사실은 가장 컸던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연장근무 수당을 롯데가 주지도 않고 회사도 알아서 주지 않고 이거 뭐냐 우리는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조합의 필요성들을 알게 돼서 이분들이 만들었으나 갑의 지위는 무서워서 아직도 사실은 그런 근무 형태 노동 시간조차도 백화점 갑인 롯데백화점이 좌지우지하고 영업 시간도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는 건 절대 없죠. 계속 늘리고 있는 거죠. 예전엔 주일에 휴무였는데 그것도 지금 백화점 그것도 없어졌죠. 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뭐 신세계 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 월요일 날에 정기 휴점, 화요일 날 정기 휴점인 거 기억하면서 우리가 갔던 기억이 있는데 있었었어요. 이제는 우리 스스로도 왜 백화점이 한 달에 이제 한 번 쉬거든요. 정기 휴점이. 그럼 그것조차도 우리 고객 여러분들이나 시민 여러분들이 도대체 왜 쉬는 거야. 이 정도로 이제 분위기가 이제 당연히 우리 한국 사회는 24시간 돌아가고 진짜 쉬지 않고 영업하는 게 뭐 괜찮은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일하는 분들은 엄청나게 일만 하고 또 대부분들 여성들이잖아요. 판매사원들이. 백화점 안에서 일하는 분들은 남성들 많지 않아요. 가정과 일과 다 양립해야 되는데 절대 하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 정기 휴점조차도 또 롯데 백화점의 김포점은 정기 휴점조차도 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도 안 쉬기 시작했다면서요? 예. 그럼 그 노동자들의 휴식 자체가 봉쇄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말은 못하고 홈페이지에 저희 연맹 홈페이지에 많이 올리죠. 좀 쉬게 해달라. 그러니까 가족이랑 좀 나들이도 좀 가게 해달라.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아주 혹독한 노동 조건 하에서 매출 강요라든지 의무 없는 행위를 수시로 강요당하는 현실에서 노동자를 만들어서 투쟁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화장실도 잘 못 간다면서요? 화장실은 그리고 사실은 이제 휴식 공간이 널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유통 매장들이 되게 백화점이 화려하고 요즘은 또 연말 앞뒀다고 더 화려하죠. 불빛에 막 이런데 우리 노동자들이 쉬는 공간은 아주 협소하고 또 협력업체 직원들이 쉴 만한 공간은 더 없는. 그래서 그 쉴 공간도 없으니 차라리 그냥 매장에서 매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휴게 공간을 줄임으로써 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리고 다 서서 일하시잖아요. 다 서서 예전에 일하죠. 우리 사무처장님 저희가 같이 서서 일하는 유통매장 여성 노동자들 의자를 주자 이런 캠페인도 했었잖아요. 네, 그 의자 캠페인을 통해서 1년 동안 그런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할인 매장에는 거의 다 의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의자를 사용하지 못해요. 눈치를 보면서 이제 의자는 설치했지만 어떤 얘기들을 관리자들이 하냐면 고객들이 오셨을 때는 앉지 않는 걸로 해서 사실은 그 의자가 무용지물이고 그다음에 문제는 그 의자 자체가 또 기존의 시설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 보면 그 계산대들이 미리 만들어진 거에 의자가 만들어진 그 후에 설치된 의자들이기 때문에 일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외국에 가서 보면 다 시스템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계산대 높이랑 의자랑 일하기 아주 편하게 그렇게 해서 좌석이 의자가 배치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서 오히려 우리 일하는 노동자들이 참 의자가 불편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또 노동조합이 있는
곳의 매장에 의자가 설치된 곳은 우리 조합원들이 당당히 앉아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예,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앉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 네. 그런 롯데마트도 노동조합 있나요? 그러면요? 롯데백화점 이제 들었고 롯데마트도 노조가 있나요? 네, 노조가 있긴 합니다. 있는데 우리 서비스연맹 소속이 아닌 약간 어용 노조 분위기인가요? 예, 민주노총의 노동조합은 아닙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마트 노동자들이 좀 권익이 제대로 보호가 안 되잖아요. 네. 그 부분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해 네. 주시고요. 우리 이철호 변호사님, 우리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의자를 앉게 됐는데 본사에서 못 앉게 해서 문제가 된 적 있죠? 문제 된 적 있나요? 저한테 물어보셔야죠. 편의점으로. 직접 편의점을 운영하셨던 자연스럽게 우리 편의점으로. 편의점 김상훈 국장님, 예. 편의점을 의자 그냥 필요 고객들이 없어요. 가서 보시면 의자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네,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요. 예. 의자가 있는 곳은 점주가 임의로 갖다 놓은 거고 네. 원칙적으로는 의자가 없는 게 맞습니다. 아, 그리고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곳은 당연히 없고 거기서 메이트들 알바라고 하죠. 예. 그분들은 무조건 서 있어야 됩니다. 직영점에서 운영하는. 예. 그러니까 앉아 있다가 본사 직원이 오면 뭐라고 해요. 예. 앉아 계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서 있는 게 기본이에요. 서 있는 게 무조건. 아니, 근데 진짜 저는 한국 사람 너무 야박하고 야비한 게 사람이 힘들면 좀 앉아있기도 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일할 때는 뭐 서서 할 수도 있고 당연히 손님 오면 계산할 때도 일어날 수도 있고 매장 관리할 때도 서서 하지만 손님도 없는 시간이라든지 또 너무 힘들면 좀 앉아있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편의점주들이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죠, 실제로. 굉장히 안 좋죠. 예. 일단은 근무를 쓰다 보면 한 몇 시간 서 있다 보면 다리 뒤꿈치부터 종아리까지 예. 쫙 당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그 피곤이 쌓이면 풀 수 있냐? 풀지도 못하죠. 24시간 영업 강요받고 그렇죠. 있는데 뭐 예, 쉴 예. 수도 없고. 그럼요. 알바 비용 많이 나가니까 어떻게 그러다 아끼려고 막 본인이 다 본인들만 쓰는 거죠, 하시고. 본인들이. 예. 자, 우리 김상국장 모셨는데 저 우리 편의점 뭐 롯데계열 편의점들 뭐 아주 악독한 걸로 소문이 나 있는데 네. 바이더웨이 뭐 세븐일레븐 제일 열받는 게 뭘까요? 우리 지금 사무장님도 얼마 전에 계약 기간 끝나셨나요? 네, 끝났습니다. 그 재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안 해준다고 들었는데요. 네,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일단 계약이 저기- 종료됐다는 내용 증명을 받았죠. 그러니까 사무장님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이 사무장님은 말 안 듣고 문제 네. 제기하고 그러니까는 계약을 안 해줘 버리는 거예요. 예, 예. 일종의 해고네, 부당해고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이제 가맹사업법상 원래는 이제 10년 동안 예. 가맹 계약을 보장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세븐에서 뭐 무슨 생각으로 저 내용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계약 조건 재계약 시에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고 그 예. 뭐 특별한 사유가 정당한 이유 사유 없이 그 중간에 10년 이내에 그 가맹 계약을 해지를 한다는 거는 이제 법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공정거래법이 다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가맹사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맹사업 공정하라는 법률로 특별법이 있고 예, 우리 그렇죠. 이경욱 차장님 말씀하신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또 역시 특별법으로 대규모 유통업 공정하라는 법률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대규모 유통업 공정에 관한 법률은 주로 이제 대규모 유통업자하고 그렇죠. 납품업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예. 문제고 가맹사업법은 가맹 본사하고 가맹 점주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문제인데 그렇죠. 아까도 그 본론을 얘기하자면은 지금 백화점 내 입점에 있는 예. 그 우리가 보통 매니저라고 그러나요? 예. 그 입점업체 협력업체 직원이잖아요. 네. 아, 이런 점주들보다 더 법의 사각지에 놓인 분들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우리 푸드코트 같은 데 보면은 가맹점들 많이 들어와 있죠.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가맹점주거든요. 개인의 사업자예요, 이분들이. 그렇죠. 사업자인데 이분들은 법적 지위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백화점은 그 가맹 본사랑 직영점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개인이 들어와서 하는 거는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본사하고만 임대차 계약을 해주는 거 쉽게 말하면. 근데 본사는 자기들이 다 일일이 직영점을 개설하려면은 자본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 확장이 느려요. 느리기 때문에 백화점에다 가맹점주를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는데 이 점주들이 가맹점주인 줄 알고 갔지만은 실제로는 가맹점주가 아니라는 거죠. 즉, 그 가맹 본사하고 아까 말하면 입점업체죠. 가맹 본사하고 그 가맹 점주 간에 따로 자기들끼리 계약을 내요. 이면 계약을. 아주 중간 관리자 계약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직영점 직원으로 위장을 시킨단 말이에요. 위장을 시키기 때문에 이 사람도 똑같아요. 백화점 다 스스로 매장 뭐 총괄해가지고 스스로 매장 해가지고 뭐 매출의 한 30% 정도를 백화점에 주고 또 본사에서도 또 뛰어가고 이 사람들은
일단 가맹점주로 보기 어려워요. 현재 법상으로는. 아, 지금 그분들 가맹점주도 아니고. 그렇죠. 이제 중간관리 매니저고 네. 본사는 이 사람들이 직원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대부분. 아니, 네. 제 백화점은. 네. 백화점 측에서는. 왜냐면은 만약에 이게 가맹점주다, 직영점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 가맹 본사가 계약을 대부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가맹사법 적용도 안 되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 나가라. 그리고 인테리어 새로 해라. 이러면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정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제가 볼 때는 법의 보호를 받 사각지대에 있는 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번에 가맹사법 개정할 때 여러 번 말을 했긴 했는데 이거는 앞으로 가맹사법 개정에서 그 대리점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리점주들도 거래상주의가 분명히 있는 그 대대원주의는 아니란 말이에요. 거래상주의가 열악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보통 백화점 수수료 매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중간 관리자들 이런 사람들은 노조도 아니고 노조도 못 만들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 또 개인의 사업자 등등 것도 하거든요. 근데 가맹사법 적용도 안 되고 뭐 하나 적용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가맹 본사의 이해관계, 백화점과 이해관계에 의한 어떻게 보면은 희생자들인데. 문제가 생기면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더라도 가맹사법 적용이 안 되니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백화점이나 그렇죠. 백화점 대형마트 들어가면 뭐 프랜차이즈들이 있잖아요. 예. 그 푸드코트도 있고 뭐 유명한 그런 분들이 대부분 그런 지에 있겠네요. 예. 아, 또 그렇군요. 일단 그 부분은 또 한번 살펴보는 걸 하고 김상국장님, 우리 편의점 하시면서 제일 이렇게 열받는 게 뭐가 있었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공정위에 지금 세븐일레븐 2번 신고했잖아요. 하나는 불공정으로 신고, 하나는 일감 몰아주기로 신고했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편안하게, 실제로 제일 뭐가 서럽고, 제일 뭐가 문제였다고 느끼셨어요? 제일 서러운 건, 그래도 한국 사람이니까 명절 같은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24시간 365일 운영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알바가 없으면 본인이 계속 명절 당일날도 서야 되고 다음 날도 서야 되고 그날도 서야 되고 특히 명절 되면 알바들이 근무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럼 본인이 계속 서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데도 못 가고 친척들도 못 만나고 본인만 근무를 계속 서야 되는데 장사라도 잘 되냐? 명절날 편의점은 거의 길거리가 텅텅 비어 있으니까 편의점도 텅텅 비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오픈하는 게 낫냐, 문을 여는 게 낫냐, 차라리 그날은 쉬는 게 낫냐. 대부분 쉬는 게 낫겠죠. 그 편의점주들이 너무 잘하잖아요, 그런 부분. 그럼요. 근데 못 쉬게 하죠, 지금. 못 쉬죠. 365, 24시간. 못 쉬고 문 닫으면 확인해서 사진 찍어서 내용 증명 날라옵니다.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지면 점포 계약 해지 사유가 되니까 앞으로 이런 일 벌어지면 안 된다. 근데 1년에 명절이 몇 번이나 있어요. 쉬는 거 어떻게 알아요?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사찰도 하는 거 같아요. 돌아다니죠. 그리고 찍히니까 매출이 찍히니까 전선상으로 보면은 매출이 안 올라오면은 바로바로 문 닫았구나라고 느끼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점포로 전화가 왔어요. 매출이 안 올라오면. 그러니까 확인하는 거죠. 문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감시 아닌 감시를 당하면서 24시간 문을 열게 만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 그게 제일 힘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 대부분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도 보면 한 50% 가까운 편의점주들이 100만 원 정도 또는 그 이하밖에 못 번다. 본사가 너무 많이 뜯어가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35%를 뜯어가죠. 그게 제일 문제인 거죠. 현재로서는. 35%는 65% 아닌가요? 아니요. 65 대 35 아닌가요? 그러니까 35 대 65인데 이제 우리가 수익이 발생하면 35% 본사 무조건 떼가고 우리는 그 65%에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재반 비용 같은 것도 월세, 알바 비용, 관리비, 기타 등등 비용들을 전부 다 점주가 부담을 하게 되죠. 나머지 65%를 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매출이 조금만 낮아도 그러니까 피부에 와닿는 점주가 손해지는 돈이 정말로 100만 원 미만이 떨어지고 이런 100만 원 미만 되는 돈으로 그 돈 가지고 가가지고 한 달 가정 꾸려나가서 그 돈으로 꾸려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미송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는 미송유약금이 또 엄청 높아가지고 1년 이자를 365% 물린다면서요. 아주 미송금이 1,000만 원이면 미송유약금이 2,000만 원인 이런 경우 역으로 미송유약금이 더 많은 이런 경우도 발생하게 돼.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점점 가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이 파탄이 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수입을 무조건 날마다 입금해야 되는데 물론 그것을 조금 하루 비추면 이자를 그리 붙여 뜯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 청취자들한테 편의점 하시면서 있었던 일 한 번 더.
어떻게 고쳐 나갔으면 좋겠는지. 예. 아, 이걸 뭐 어떻게 고쳐 나가야 고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이거는. 그리고 한 가지 청취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간혹가다 편의점이 야간에 문을 닫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길거리 가시다 보면. 간혹 약주를 많이 하시고 본사에 크레임을 거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편의점 24시간 운영이 맞는데 문 닫혀 있다. 좀 자제해 주시고, 그 점주가 굉장히 불쌍하신 분이고 낮 동안 계속 일하시고 며칠 밤새서 혼자 일하시고 딱 그 하루 문 닫은 건데 그렇죠. 조금 이해를 많이 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다 저녁이 있는 삶, 주말이 있는 삶으로 가야 돼요. 최소한 저녁하고 주말에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다시게 이철호 오래사님. 볼 때는 지금 어느 정도 사회적인 어떤 의식의 변화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맨날 고객이 왕이다. 그 다음에 소비자의 공공복리, 복리후생 이런 논리가 강하게 가면 갈수록 분명히 우리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은 분명히 제한이 되어 있어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고객들이 편하게 하려면은 내 집 앞에 바로 편의점 있으면 고객들은 편해요. 겨울에 추운 날 담배 사러 가는데 새벽에 팔러 나가는데 가게 문 열어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죠. 우리 편의점주들은. 뿐만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24시간 영업을 해야죠. 점주들은. 근데 너무 고객 편의 이 논리는 업계 논리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4시간 영업을 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편의점에서 일본의 어떤 편의점 대표회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긴급피난. 편의점이 많으면은 방범조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어떤 긴급피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24시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24시간 상벽 같은 거 이런 걸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어떤 복리후생이나 건강이나 이런 게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근데 이 편의점 점주들은 나 좀 먹고 살겠다고 이 장사를 하는 건데, 이런 국가가 해야 할 일들을 왜 개인이 자기는 어떤 재산권이나 자유권을 제한을 받으면서까지 이런 강요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은 어떤 사회적으로 보면은 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방범 기능을 편의점이 요구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심지어 한적한 새벽에 문 열어놓고 있으니까 범죄 대상에 대해서 오히려 그렇죠. 얼마 전에 지금 구례에서 미니스톱 그 점주님께서 미니스톱 운영하는 점주님께서 강도한테 칼로 찔러 죽었잖아요. 찔러 돌아가셨는데 그 점주님은 남편이랑 맞교대했단 말이에요. 12시간 맞교대. 맞교대하고 이제 생후 8개월밖에 되는 자식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맡겨놓을 때 넣고 오니까 그 카운터 옆에다 안에다 놓고 영업을 했단 말이에요. 아침 새벽까지 영업을 하다가 강도가 들어왔는데 도망가지도 못했어요. 자식이 있으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근원적인 문제로 보자면 우리가 과연 24시간 영업 강제 이런 거 없었으면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그런 긴급피난의 논리로 내세운다면은 그 편의점 점주들의 어떤 생명 신체의 자유는 누가 보장하냐 이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번에 가맹사법 개정돼서 적자가 심하거나 위급한 상황에는 문을 닫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24시간 영업에 대해서 그게 이제 시행령상 정확히 규정이 돼야 하는데 만약에 24시간 영업을 안 하면 본사는 모든 지원금을 끊을 겁니다. 전기료 지원이나 영업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또 압박을 할 거라는 거죠. 압박을 하면은 또 이게 사실상 24시간 영업을 강제하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우려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동네나 소비자들에게 주는 편익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그 이제 이러면 강동구다. 그럼 강동구 편의점 협의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예를 들면 돌아가면서 그 심야 영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대부분 편의점 좀 쉬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도 언제는 어느 편의점 열어 있으니까 거기서 상비약을 산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합리적인 룰을 만들면 주민들도 좋고 우리 편의점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직 그런 시스템은 안 돼 있죠. 그게 이제 물류 배송 계획이 있어가지고 편의점은 오전에 한번 또 오후에 한번 하루에 2차례 물류 배송을 하거든요. 동선의 문제도 있어요. 보통 새벽 시간대 차가 한적하니까 새벽 시간에 또 이제 푸드로 같은 경우 이렇게 발주를 물류를 이렇게 쭉 돌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이 동선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 내부에서도 아마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은 다투는 게. 근데 솔직히 상비약은 그냥 집에서 그냥 준비해놓으면 되잖아요. 오케이. 아무튼 자 편의점 파는 것들은 롯데는 안에 그 ATM기 그것도 롯데 계열사에 몰아주기 하고 있죠. 이번에 저희가 신고를 했죠. 그거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거래사님.
그러니까 지금 AT&T가 같은 경우는 타사에 비해 가지고 예. 세븐일레븐이 조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편의점 안에 AT&T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입출금을 하면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1,3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1,300원 나오죠. 굉장히 비싸죠. 예. 1,300원 나오는데 비싸죠. 이게 점주가 이제 임차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가게 장소 사용료 개념을 관리하고 해가지고, 그러시잖아요. 네, 예. 개념을 해가지고 건당 뭐 50원에서 200원 정도 받는데 다른 데들은 다 200, 뭐 바이더에는 240원 받습니다. 그죠? 예. 근데 세븐일레븐은 55원 받아요. 1,300원 수익에서 55원만 주는 거예요, 편의점주한테? 근데 이게 편의점주한테 55원이 주는 게 아니라 55원에서 또 나누죠. 거기서 또 35% 떼간다 그랬죠? 야,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가게 임차권,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을 판매한 금액에서 세븐일레븐한테 35% 이렇게 주는 거는 억울하지는 않아요. 예. 얘네도 물건을 공급받고 얘네 상표를 이용해서 파는 거니까. 예. AT&T가 뭐 세븐일레븐의 상표권이 붙어있는 AT&T도 아니고 예. 내가 임차한 매장에 내가 놓은 건데 이것도 가져가는 것도 열받는데 점주들은. 근데 하물며 돈도 왜 이렇게 조금 주느냐. 응? 예. 아주 따져봤더니 그 롯데에서 세븐일레븐 이런 말로 하더라고요. AT&T가 비싸다. 우리 거는. 예. 우리 거는 비싸다. 비싼데 이유가 있었다면서요? 가지고 왜 비쌀까? 그 기가 왜 비쌀까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지금 롯데 PS넷에서 제공한 AT&T거든요. 얘네들 이제 그 AT&T 관리 사업을 하는데 얘네들이 이 AT&T를 살 때 비싸게 샀더라고요. 네. 그냥 자기들이 사면은 될 걸 가지고 당시 롯데 알미늄이 좀 힘들어요, 회사가. 힘드니까 롯데 알미늄한테 한 40억 정도인가 그 돈을 주고 이제 구매 대행을 시킨 거예요. 예. 구매 대행을 시켜야 하니까 거기다 돈을 또 주죠. 40억 정도를. 그 유명한 통행세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통행세죠. 그러니까 AT&T가 비싸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롯데 알미늄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중간에서 구매 대행해주고 돈을 챙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부당 지원 행위죠. 그러니까 예. 간접적으로 그 가맹 점주를 매개로 해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이 보면은 점주들이 이런 일이 계속 겪다 보면은 프랜차이즈는 서로 상호간의 신뢰가 핵심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동업계약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뢰가 무너지면은 점주들과 이 계속적 거래 계약인데 이 불신이 생기다 보면은 계속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를 왜 예상하지 못했을까 좀 안타깝죠. 국장님 그 35% 떼갖고 65% 이제 얼마 받았는데 거기서 또 매장 유지 비수용을 뭐 85,000원? 그건 매달 그 유지관리, 시설 유지관리 뭐 그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매달 나가는 비용이고요. 예, 그게 시설 유지 비용이 8만 원, 예. 전산 유지 비용이 5만 1,000원인데 그 8만 원이나 들 수가 없잖아요. 그 와서 한번 훑어보고 가면서 8만 원 받아가 버린다면서요. 일단 기본적으로 훑어보는 거는 저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고장나면 전화하는 게 이제 전화해서 고쳐주는 게 문제고. 예. 근데 고장나기 전까지는 오셔가지고 특별히 하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사항. 예. 냉장고 잘 돌아가고 있는지, 냉동고 안 고장났는지, 이런 거는 점주들이 맨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번인가 두 달에 한 번 참 만나기 좀 힘드신 분인데, 언제 오는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롯데기공. 롯데기공. 옷을 입으신. 그래서 손바닥만한 종이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거기 이제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체크하고 점주 사인 받고 도장 받고 가시면 한 길게는 한 30분, 짧게는 한 10분, 15분 이제 점포 돌아보시고 그냥 가시고 그러면서 8만 얼마씩 저희 그거 한번 해주고 유지보수 비용 8만 원, 전산관리 비용 5만 1,000원. 야, 그럼 13만 1,000원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큰 돈인데. 야, 그 롯데기공이니까 역시 그래서 롯데가 롯데기공 일감 몰아준 거죠, 그것도요? 예. 롯데기공도 지금 어렵대요. 앞에서 일감 몰아준. 회사가 어렵고, 그리고 아까 말한 롯데 PS넷의 일대 주주는 세븐일레븐이에요. 일대 주주는. 그러니까 지분이 한 30%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롯데기공도 어려우니까 점주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점주도 어려운데, 점주는 더 어려운데 대접은 롯데가 아니, 그래서 지금 지금 롯데를 대변하고 있는 거죠. 가세요, 나가세요, 여기서 나가세요. 생각인 것 같아요. 제발. 대접은 롯데가 자기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편의점주들에게 착취를 하는 거잖아요. 간접적으로 점주를 매개로 한 간접적인 부당 지원 행위인데 이런 것도 이제 대법원 판례상 부당 지원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참여연대랑 우리 일감 몰아주기 신고를 했죠. 공정거래에서 아주 반드시 좀 단절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또 그에 우리 편의점에서 아니 아까 그 되는 얘기도 것, 이제 설비 문제인데 예, 설비 문제. 아니 새 거라도 주면 억울하지도 않죠. 8만원씩 떼가는데 중고를 넣는다면 중고를 네, 넣어버리니까 중고 기기는 이게 보통 워크인 쿨러나 그다음에 오픈 쇼케이스 그다음에 이런 장비들은 굉장히 좀 어느 정도 고가인 장비인데 내구 연한이 보통 저희들은 이제 5년 잡아요. 5년 잡는데 5년 이상 지나면은 고장 발생이 굉장히 많이 나고 수리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중고로 들어와 버리니 이거 점주들이 나 몰랐는데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돈도 8만 원씩 가져가는. 예. 그런 것도 문제가 있죠. 그러면 8만 원씩 뜯기고 실제 근데 수리 비용이 발생하면 또 우리가 돈 내죠. 예. 중고니까 수리 비용이 발생하겠네요, 국장님. 더 자주 발생하죠. 이게 중고인지 처음부터 모르니까 점주님들은.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계가 왜 이렇게 자주 고장 나는지 모르는 거죠. 8만 원에 수리 비용 또 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내는 거죠. 예. 징하네요, 진짜. 지금 어렵잖아요. 예. 롯데가 어려우니까. 현금 제일 많고. 네, 그래서 아주 어려워서 지금 제2롯데월드도 열심히 짓고 계시는 거죠. 사업 돈 더 벌어야 되니까. 그 제2롯데월드 하면 대표님 어떠세요? 그게 지금 항공길도 위험하고 심지어는 그 성남공항의 군사공항의 그 보안마저도 안전마저도 문제가 된다면서요? 예, 그렇죠. 그 공항이라고 하면 군용 공항이라면 최고 1급 안보 시설입니다. 예. 그런데 한 재벌의 그 이익을 위해서 예. 100몇 층을 허용하면서 공항을 이렇게 비틀어버리는 이는 황당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밤에 비행기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잘못 부딪힐 것 같다고 걱정도 되는 이 사람들은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인지. 그러니까 우리 진보가 안보를 걱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황당한. 그러니까 롯데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건설 있잖아요. 롯데 건설이 있는데 이 회사에 어려워요? 아니 롯데 건설이 뭐가 있냐면은 보세요. 우리나라의 그 일군 건설사들 포스코 그다음에 뭐 GS 뭐 삼성 현대 다 중동 가서 고층 빌딩 짓고 있잖아요. 롯데 건설 못 가고 있어요. 왜 못 가냐? 중동 가서 지으려면 니네 고층 빌딩 지어본 적 있어? 물어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롯데는 아파트만 짓지 그런 대형 고층 빌딩을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뭔가를 한번 지어봐야 돼. 이게 딱 좋은 게 롯데월드예요. 아파트를 뭐 100층 이렇게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어떻게 보면 사원을 걸 수밖에 없던 거예요. 얘네들도 이제 그런 건 롯데 입장을 잘하시네요. 저요? 부서 직원 같은데. 롯데 직원 같으세요. 내부에 뭐 파이프를. 제2롯데월드는 어쨌든 이명박이 허용을 해줬는데 롯데 로비를 받고 그때 정통 보수파들이 이명박을 뭐 굉장히 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벌에게 안보를 팔아먹는 놈이다라고까지 욕을 했다는데 그러니까 사실 정말 웃겨요 보면. 가령 그 약간 국가의 긴급 상황이 벌어졌는데 전투기가 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약간 틀어서 공항을 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근접이 몇백 미터 차이로 그 제트기들이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안개가 끼어가지고 약간의 시야 흐림만 있다 하더라도 바로 충돌을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충돌 사고 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상하게 그 부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파크. 우리나라는 9.11 사태가 수시로 나타날 수 있는 아군에 의한 9.11 사태가 나타날 수 있는. 아군에 의해서. 우리가 아무튼 우리는 평화주의자인데 우리가 안보를 걱정해줘야 되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지금. 롯데에 의해서. 근데 문제는 또 그 건물 자체가 신기술이래잖아요. 근데 그런 초고층을 건물을 짓지 않았던 롯데가. 그래서 사고가 나서 또 몇 명 죽었잖아요. 또. 그리고 그 신기술 공법이 그게 검증이 된 것도 아닌데 어떡할 건지 참 걱정되더라고요. 중동에 가서 국외 선양하겠다고 그러니까 걔네들도. 이게 실적을 쌓아봐야 롯데 직원 2천 우리 네티즌들께서도 가맹물에서는 롯데 쪽에서 수수료 받으니까 일배충 병신저장소 아이디 쓰는 분이 롯데는 실제로 롯데는 야구도 팬들 등쳐먹는다. 9팀 중에 최고국자팀이지만 제일 투자 안 한다.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롯데가 하니까 그 이해관계인들을 수탈하고 착취하고 기만하면서 실제로 써야 될 돈도 안 쓰고 기부라든지 사회적 책임도 거의 다 하지 않는 굉장히 독특한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아무튼 일본으로 대부분 갖고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롯데는 제가 집중 감시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청취자 여러분 아무튼 앞부분에 우리 노동계, 우리 중소상공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2부에서 더 재밌게 해볼 테니까요. 계속 잘 들어주시고요. 잠시 노래도 듣고 광고도 듣고 오겠습니다. How long will
언론의 정도와 방송 보도의 혁신을 추구하는 인재들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방송으로서 손색이 없는 TV 뉴스를 만들고자 합니다. 학력과 학점, 나이와 성별 등 기성 언론이 중시했던 기준들은 철저히 배제하겠습니다. 오로지 언론인으로서의 소양과 방송 제작자로서의 전문성, 그리고 협동조합에 적합한 인성만을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4월 1일 거짓말 같은 TV 개국, 감격스러운 오프닝 멘트의 순간을 향한 100일의 기적을 읽어주십시오. 개국 이후 이어져야 할 셀 수 없이 많은 날들의 주역이 되어주십시오. 지원 분야와 방식은 국민TV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상단 좌측 국민TV 인재채용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 광고 그리고 음악 잘 들으셨어요? 자, 우리 국민TV가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니까 제가 일하는 참여연대에서도 우리 국민TV에 공익 광고를 한다고. 그래서 참여연대가 낸 올간지 참여사에 국민TV 광고를 싣고 또 그거 국민TV에서는 또 참여연대 뭐 회원가입이라든지 주요 활동을 또 홍보하는 그런 교환 광고를 하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국민TV가 그만큼 이제 우리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도 이렇게 아주 인기 있는 매체로 자리를 잡고 있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 지하 강당에서 안진걸 으라차차 공개방송도 한번 하자고 우리 의들 모시고 다 같이 이런 제안도 있는데, 지금 우리 잠깐 쉬면서 이야기 나왔는데 사무처장님 이경처장님, 우리 이경처장님이 원래 마트나 백화점 노동자 출신이 아니라 마트 노동자 까르푸 투쟁을 하셨었죠. 네네. 그때 옛날에 우리 까르푸를 이랜드가 인수했나요? 이랜드가 인수했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간판이 홈에버로 바뀌었고요. 그렇죠. 그 홈에버에서 또 홈에버를 상대로 이랜드를 상대로 이제 열심히 투쟁을 했더니 또 매각이 돼갖고 홈플러스가 인수하게 됐죠. 홈플러스가 인수했는데 그때 우리 비정규 노동자를 너무 남용해가지고 저희가 그때 막 점거도 하고 막 그랬었죠. 네네, 그렇게 했었죠. 예, 비정규직들을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이제 제일 줄일 수 있는 비용, 이 인건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영으로 사람들을 이제 채용했던 그 비정규직들을 이제 외주화해서, 이제 용역 직원들을 쓰면 인건비가 더 절감돼요. 근데 사실은 회사한테는 사용주들한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왜냐, 중간에 수수료들을 용역업체에다 다 떼주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제일 관건은 노동조합 못 만들게 하고 노무관리 편하게 자기네 쉽게 살려고 거기 있는 직원들을 해고하고 용역 전환을 하는 이런 일들이 그때 이제 뉴화에서 또 벌어져가지고 거의 백지 계약서를 관리자한테 주면서 용역 전환이 그냥 하루아침에 됐고, 저희 이제 까르푸 매장은 사실은 투쟁을 하면서 저희가 비정규직들의 고용을 막아냈죠. 저희는 단체 협약에도 18개월 이상 된 비정규직들의 고용 보장이 돼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해고시킨 거죠. 우리 조합원들을.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끼리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정규직, 비정규직들이 똘똘 뭉쳐서 외주화를 막아낸 거예요. 그래서 사무처장님은 그때 당시 비정규직 직원이셨나요? 까르푸에? 저는 정규직이었습니다. 정규직 직원이었고 네.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고 상태이신가요? 아니면? 네, 저는 해고되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연맹에서 서비스연맹 사무처장 상근하시면서 상근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마트 노동자들의 투쟁 그때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결합해서 같이 점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영화를 만든다 그러대요. 들으셨어요? 영화를 명필림에서 지금 이제 시나리오를 몇 년 동안 지금 다 만드셨고요. 이제 12월부터 촬영을 들어가겠다고 하시네요. 제가 어떻게 알을게요? 글쎄 말이에요. 참여연대 바로 옆에 명필림이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명필림 대표가 이제 이은 심재명 부부가 대표로 있는데 거기를 제가 한번 갔어요. 네네. 이 영화계에서도 롯데라든지 CJ가 갑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작, 배급, 상영을 다 독점하고 있잖아요. CJ와 롯데가.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를 신고하는 문제로 이은 대표님도 2번이나 만났는데 갔더니 마트 노동자의 투쟁을 영화로 만든다고 써놨더라고 회사에다가.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변호사 영화 다음에 그 영화 꼭 봐야겠네, 그렇죠?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영화
를 찍기 위한 준비 단계로 해서 이은 대표님을 한 2주 전에 만나뵀었어요. 그랬군요. 좋습니다. 네. 명필님 괜찮잖아요. 아주. 네. 뭐 마당을 나온 암탉인가 영화도 만들었었죠. 최근에. 개념 있는 영화상 예전에 그분들이 그 장상곤매 영화 집단해서 파업전야도 만드시고 그랬어요. 그렇죠. 송강호 배우가 의식 있는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부산에서 연극하고 그럴 때 파업전야 상영을 같이 하고 그랬나 봐요. 그때도 이렇게 도와주고 송강호 씨도 그런 활동을 했었대요. 그래서 변호사도 출연하는데 지금 댓글 보니까 조중동이라든지 종편에 송강호 씨를 공격한다는데 변호사 출연한다고? 이런 빌어먹을 놈들 진짜 나쁜 놈들이네. 그 우리나라 최고의 대표적인 배우마저도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드는 영화 나오면 공격하는 아주 배은망덕한 놈들이죠. 아주 욕을 해줘야 되고. 최근 우리 지금 오늘 으라차차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 가장 열받게 하는 사람이 김태흠입니다. 사무처장님, 대표님. 김태흠이라는 자가 국회에서 이 사람은 입만 열면 다 종북으로 모는 사람이거든요. 친박이 아니면 다 종북으로 모는 자인데 진짜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는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야당들이 청소 노동자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기적으로 하기로 하지 않았냐. 대통령 공약에 새누리당 공약이니까 청소 노동자를 무기계약적으로 전환하자 그랬더니 그 무기계약직 때문에 노동삼권 보장되잖아. 그러면 툭 하면 파업하고 뭐 하면서 완전히 노동삼권을 비하하고 특히 평소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삼권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그리고 사실 파업 툭 하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어렵잖아요, 차장님. 네, 파업한다는 거. 목숨 걸고 하는 건데. 그럼요. 그건 최악의 상황이죠.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네. 근데 그걸 아주 그렇게 비하하고 폄훼해서 청소 노동자들이 가서 항의했는데 보셨죠? 그 사진 보셨죠, 여러분들도. 여기도 지금 우리 청취자들이 올려주셨어요. 어디로 왔어? 큰일 났다. 어디 돼버렸다. 예, 뭐 제가 하다가 지금 이상하게 됐는데 올려주셨는데 거만하게 청소 노동자들 100여 명 와서 아니 청소 노동자들은 굽신거리고 그 김태흠이는 거만하게 이렇게 청소 노동자들을 혼내는 오히려 그 사진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이성근 대표님 그거 한 말씀 해주세요. 저도 너무 열받더라고요. 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사무실도 청소해주는 사람이고, 그럼요. 자기 공간을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사람한테 이런 예의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고용관계는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그 고용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공간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자기하고 한 공간에 있는데 물론 자기가 월급 주는 건 아니지만 국회를 통해서 월급은 나가고 국회와의 고용관계로 있는 것이긴 하지만은 자기하고 공간에서 같이 있으면서 그들에게 얼마나 이제 도움을 받습니까? 청소라는 것이 환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들이 이제 인감받지 못한 근로 형태로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헌법기관인 즉 국민을 존중하도록 국민들이 제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국민과의 약속인 헌법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표현이라면 오히려 노동삼권을 앞장서서 보장해야 된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헌법정신을 앞장서고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 정치자께서 올려주신 사진 보셨죠, 여러분들도? 이 김태흠 보세요. 청소 노동자들 호소 외면하고 눈 부릅뜨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 사진하고 같이 한겨레 신문에서 올린 사진이 오바마가 백악관 청소 노동자하고 이야기하는 사진이 화제가 됐거든요. 거기서는 청소 노동 오바마가 둘이 아주 평등하게 그 주먹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주먹끼리 부딪히면서. 예. 아무리 직업상의 권력상의 차이가 있다 해도 서로 존중하고 서로 평등하게 대하는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정말 이 김태흠이라는 사람 우리가 퇴출운동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같은 노동자가 하신 우리 이경욱 처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이성근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예, 노동 3권을 보장하고 그 헌법이 보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노동조합 만들면 다 파업한다라는 그런 선입견들 상당히 이거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노동자들이 파업, 그러니까 내가 내 하던 일을 멈추고 파업을 한다라는 거는 상당한,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이게 노사관계가 최악의 상황일 때 우리가 헌법이 보장한 우리 네네. 단체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헌법이 보장한 건데 그것 때문에 노동조합 무기계약 전환 안 된다라는 건 참 이건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국민은 하늘같이 국민의 녹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국회의원들. 근데 그분들이 그 하찮은 일을 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 국민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 이런 분들은 나중에 표로 심판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하찮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분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국회가 깨끗하거든요, 가보면. 그러니까. 그게 그분들이 정말 안팎을 얼마나 열심히 청소를 했겠어요.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줬더니 너희네들은 노동상권 주면 안 돼. 툭하면 파업이나 할 것이야.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비하하고. 이 사람이 충남 보령 서천이 지역구인가 봐요. 자, 한때 민중민주 계열에서 활동했던 이철호 고래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민중의 적 김태흠에 대해서. 민중민주 계열, PD 계열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그거죠. 뭐 국회의원이 노동 상권은 이건 헌법에 규정된 권리고 국민의 기본권인데 이런 헌법적 가치를 이거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이 정말 안타깝네요. 국회의원이 정말. 헌법 교육을 다시 시켜야 하나? 그렇죠. 국회의원들 헌법 교육 다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헌법 교육을 다시 받아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 우리 가맹사법도 최근에 개정안이 통과돼서 우리 노동 이권이 지금 확보가 됐죠. 노동 상권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단결권하고 단체 교섭권까지가 지금 된 거죠. 김상국 장님 어떠세요? 그거 하면 이제 롯데가 근데 그 협의를 인정해주고 있나요? 지금 표면적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예. 근데 기존에 다른 협의회 두 곳은 벌써 인정이 돼서 교섭이 들어간 상태고. 아, 지금 롯데 이제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협회가 저기 점주 조직이 여러 개 있는 거죠? 네, 세 개 있는데 두 군데하고는 교섭을 하는데 우리를 지금 인정 안 해주고 있나요?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인정을 안 해주고 있고 지금도 인정을 해주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 속마음을. 그냥 겉으로는 인정을 할 테니까 얘기 좀 해보자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겠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지금 인정해준다고 그러고 얘기 안 해버리면 그게 인정 안 하는 거랑 점주 조직이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정을 안 해주고 저번에 우리 그 점주들 불법 사찰한 거 밝힐 때 보니까 우리 협의회를 자신의 소중한 동료들인데 무슨 안티 편의점 카페라고 표명을 해놨던데 편의점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안티 편의점이라고 하면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이게 우리가 안티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 분명히 지금도 계속 재계약 좀 하고 싶다고. 안티면 뭐하러 재계약을 합니까? 아니라 종편이잖아요. 편의점에 편의점을 추종하는 분들이잖아요. 네, 편의점 추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인데 그걸 안티라고 몰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법에 지금 협의를 인정 안 해주면 어떤 페널티가 없나요? 저희가 지금 법 개정을 하긴 했는데. 이제 페널티는 있는데 이제 불공정 거래행위로 이제 처리를 하는데 근데 지금 아직 시행 전이고 그리고 또 지금 이 교섭을 할 때 이제 법에는 이제 이 규정이 있습니다. 가장 사업자단체인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자단체의 회원수, 현직점주 회원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우선적으로 교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내년 2월에 법 시행될 때 그때 가봐야 조금 어느 정도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도 아마 인정 안 하고 교섭 안 하면 공정위에 우리가 바로 또 신고하는 거로 해야겠네요. 그렇죠? 해야죠. 지금 교섭에서는 어쨌든 파트너로 인정되고 있죠. 우리 사회적 교섭에서는. 대리인인 저는 인정하고 사무국장님도 인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편의점 운동을 이끌었던 우리 오명석 회장님은 모시지 못하게 돼서 슬프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회장은 인정을 안 해주는 롯데 맘이군요, 뭐든지. 글쎄, 좀 안타깝죠. 왜 이런 거 가지고 그래서 롯데가 여기 네티즌들도 그렇고 청취자들 롯데가 좆대라는데요. 너무 비하한. 아니 저는 롯데를 사랑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실 말씀. 괜찮습니다. 저는 영광입니다. 그런 명예가 없는 재벌 대기업들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영광인데. 아니 제가 한 게 아니고 청취자들이랑 네티즌들이 그렇게 별명을 붙여놨어요.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신고해서 보상금 좀 받을래요. 여기 지금 우리 왕싸가님께서 오바마하고 청소노동자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주목하는 거. 국장님 사실 국장님도 편의점 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텐데 직업에 기천 없고 다들 이렇게 존중받는 게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 청소 노동자든 편의점을 하시던 먹고 살게 해주고 그 직업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면 그게 우리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 하는 사람을 깔본단 말이에요. 함부로 하고. 심지어 일부 시민들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편의점에서요? 마치 하인 부리듯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일도 많이 당하셨죠. 예. 왜 그럴까요?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해주는 문화가 일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편의점을 예를 들면 가게에
편의점 가게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조금 마음이 조금 바뀌시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돈을 주고 사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가게에서 돈 주고 사니까 뭐 이 가게에 대한 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특히 점주가 있을 때는 나이가 좀 있잖아요, 다들. 그래서 그렇게 심하진 않은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알바들이 있을 때는 뭐 기본적인 뭐 반말 같은 거는 기본이고. 그리고 왜 반말하는 거예요? 뭐 자기보다 본인보다 어리다라는. 어리면 반말해도 되는 건가요? 안 되죠.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어버이나 할아버지 같은 분들 진짜 이해가 안 돼. 막 무조건 반말로 욕하고. 와. 그리고 뭐 그 알바들이 조금 기분 나빠하게 느끼는 게, 그러니까 간혹 돈을 이렇게 툭툭 던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돈을 던져버려요? 그렇죠. 카운터에다가? 예, 카운터에 툭툭 던지면 이제 그거 받아가지고 이게 다시 세고. 예. 그러다가 이제 속으로는 나도 던져버릴까 거스름 던질 때 이제 그런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안 되고. 그러니까 또 이게 잘 받고 인사 잘하고 안녕히 가세요 뭐 이런 식의 뭐 인사까지 다 하고. 그러니까 이걸 뭐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그냥 조금씩만 상대방에 대해서. 그건 있을 거예요. 뭐가 있냐면은 거래사님. 일반 전자 고객의 입장에서 또 아까는 이때까지 롯데 입장에서 말을 했지만은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는 편의점 가면 비싸. 물건이 비싸. 살 때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이 불만을 점주들한테 표출을 하는 거야. 그걸 왜 우리한테 얘기해요? 근데 점주 입장에서는 우린 비싸게 들어오거든요, 진짜로. 물건이. 그 편의점 본사에서 비싸게 넣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점주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딴 데서 하면 싸게 사올 수 있어요. 근데 본사에서 사입을 금지한단 말이에요. 못 그러니까 사잖아요. 본사가 갖다 주는 비싼 물건을 가지고 팔다 보니까 비싸게 파는데, 그럼 비싸게 팔 수 없는 원흉은 본사인데, 자, 고객들은, 얘네들, 편의점 가면 너무 비싸거든. 너무.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미스테리가, 그 대규모 유통 경제력을 구현했잖아요. 지금 규모 경제가 구현됐는데, 비싸게 물건을 넣으면서 마진이 한 푼도 없다고 주장하잖아요. 35% 떼가는 거 외에는. 그건 정말 믿을 수 없는 거래상 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은, 자, 물건이 들어오는 거는 얘네들이 이제 또 물류 비용이 있어요. 본사에서도, 그러니까 낱개로 갖다 주잖아요. 우리가 박스로 사면 사지만은 낱개로 우리가 매일매일 배송을 하니까, 그러니까 물류 비용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새우깡 한 박스를 사 오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뭔가를 더 주겠죠. 왜냐면은 판촉 허라, 행사도 하고 허라, 그리고 그러니까 리베이트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제 발주 장려금 같은 게 들어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본사만 알고 있잖아요. 왜냐면 물품 거래 계약 것들은 본사가 체결을 하니까 점주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점주한테 공개를 하고 점주들한테도 이거를 점주들이 합당한 지분에 한해서 지급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지급을 하지 않아요. 안 하니까 본사는 이중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아무튼간 리베이트도 상당히 받을 텐데 대기업. 그 계약서를 저희가 가지고 온 계약서 보면은 그 계약서에 따르면은 16% 정도 해가지고 16% 중에 몇 프로는 발주장려금, 몇 프로는 물류비용 형식으로 이제 지급을 하는 거예요. 물류비용은 뭐 본사가 물류 배송을 해주니까 본사가 갖는 게 맞다 치지만은. 근데 이제 발주장려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건을 팔다 보면은 이게 항상 어느 정도 더 공급을 해주는 게 일반 상 가능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돈으로 받아서 본사가 다 챙긴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게 마진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편의점 물건값은 비싼데, 이 고객들은 비싸서 화가 나는데 이 화풀이를 점주들한테 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국에서 400원에 파는 피타 500을 편의점 700원에 판단 말이죠. 기분 나쁘죠. 그러면 기분이 나쁠 수 있고 거기에 본사가 거기에 마진이 없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된 식으로 마진인데 그걸 점주들에게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협의회의 역할이 굉장히 이제 소비자 물가 낮추는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번 교섭안에 여러 가지 안 중에 그런 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되면 가격 조정 자체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요. 점주들도 싸게 팔고 싶죠. 지금 가격도 정해서 오나요, 아예? 그러니까 비타 500원 700원에 팔아놨다 이렇게 정해서 옵니다. 우리가 이러면 할인도 못 하나요? 그래 되어 있죠. 일부는 하나요, 일부는? 일부는 하시나요? 아주 그러니까 작은 프로테지는 점주가 원하면 일단 가격 조정은 가능을 해요. 근데
일방적으로 본사에서 원하는 가격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마지노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벗어나거나 아니면은 뭐 본인들이 정해둔 가격에 약간 벗어난 거를 요구를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본사에서 캔슬을 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기본 계약서에는 점주가 가격을 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본사에서 그러니까 협의해서. 근데 본사가 캔슬하면 협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가격 조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원래 가격을 이게 구속을 한다는 건 이게 재판매 가격 유죄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독금법이나 가맹사업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에는 회피 규정을 두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본사한테 뭐 서면으로 요청을 하면 본사가 이를 뭐 승인을 하면은 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사실상 가격 결정권은 본사에 본사 가지고 있고 점주가 이 가격을 변경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오케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그렇죠. 이게 이른바 소매나 도매 때 할인을 못하게 한다든지 본사가 가격을 지정을 해주는 거죠. 본사가 책정해 주는 대로만 팔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율권을. 그것도 우리가 공정거래에 신고해야겠네요. 이건 신고가 안 했네, 이제 봤더니. 그렇죠? 그 부분 한번 다퉈야겠는데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편의점 이야기 좀 또 하고 다시 우리 백화점 대형마트로 와서 선생님, 그래서 이번에 교섭 롯데랑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글쎄, 전망은 참 불투명합니다. 롯데가 워낙 악독해서. 네, 지난번에 을지로위원회에서던가요? 한명숙 을지로위원회 의원님들이 그때 그러니까 을지로위원회랑 롯데 사측 대표들이랑 회의하기 전에 매장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미스테리 쇼퍼, 그러니까 모니터링 제도를 하지 않겠다라고 롯데가 그때 입장을 밝혔었어요. 그때 그 매장을 방문했던 의원. 미스터리 쇼퍼. 그거 설명 한번 해주시죠. 모니터링 편의점에도 하죠. 편의점은 꾸준히 아주 열심히 상시적으로 하잖아요. 그 백화점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고객을 가장해서. 고객을 가장해서 진상을 진상도 부려보고. 그런데도 친절한지 안 한지 점검한다는 건데 그거 완전히 그게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힘들죠. 그러니까 뭐냐면 오히려 우리 일하는 노동자들은 와서 그냥 대놓고 그냥 차라리 질문을 하거나 이랬으면 좋겠는데 고객을 가장해가지고 와서 진상 있는 대로 다 떨면서 제대로 안 하는 걸 그걸 이제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갑이 을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죠. 그래서 뭐 행사할 때 행사 지원을 하지 않는다던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롯데가. 그리고 이제 진짜 그 사람을 갈기 위해서 지금 저희는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는 노동자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갑이 을한테 재교체해라 뭐 이런 것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제도가 모니터링 제도인데 그걸 안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지금 시행을 또 하고 있다라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항의 방문하니까 거기서는 안 할 때 놓고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 롯데 신동빈 회장이 국정감사에 빠지면서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거기서 빠지는 그때 그 시기를 모면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맞습니다. 사실 가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상당히 들어요. 그러니까 증인 채택돼서 각종 불법 행위, 불공정 행위를 스스로 개선하겠다. 교섭을 통해서 약속에서 증인에 빠진 건데 그 위기를 모면하고 지금 오히려 또 아주 예전에 하던 것들이 다시 반복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건 상당히 우려스러운 거죠. 우리 노동계 중소상공인계 뭐 경제민주화 다 지금 뭉쳐 있으니까 롯데 상대로 끈질기게 제가 투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성근 대표님 지금 이런 말씀도 들었는데 지금 교섭을 총괄 지원하고 있는데 전망 롯데의 쓴소리도 한마디 해주시고요. 모든 협상이라는 게 초반에는 전부 탐색전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아직은 이제 탐색전을 하고 있는 초반이니까 조금 더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롯데의 본심이 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그동안 가벌 전쟁이 벌어져서 우리가 얼마나 잘 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잘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 화력을 아마 롯데 측이 큰 상처 없이 견뎌낼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서 중반으로 이제 넘어가는 시점이 다가오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그 태도에 대해서 바로 집어내서 안 된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궁무진합니다. 롯데하고 이런 유통업체들이
영업을 하면서 불법을 안 저지르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 모든 것이 불법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뿐만 아니라 노동법 위반,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말해서 거래상에 있어야 될 법률에 있어서는 대부분을 다 어기고 있습니다. 노동법도 마찬가지고. 통체벌 대기업들이 유독 노동법, 공정거래법 뭐 너무 많이 어기는데. 예,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만일 그동안 이제 적체돼 있던 우리가 지금 별로 문제를 제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파견된 노동자에 대한 월급을 누가 주느냐 하면 일은 롯데 쪽에서 시켰어요. 그런데 실제로 월급 주는 사람은 납품업체나 이런 입점업체가 줍니다. 그게 모두 대부분 판례에 의해서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이걸 모두 돌려내라고 우리가 소송을 하고 압박을 가한다면 롯데가 아마 여태까지 사였던 거 토해낸다면 막 굉장한 경영위기가 오게 될 겁니다. 심지어 대리점한테 전가해서 문제가 됐잖아요. 남양 롯데는.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롯데가 제대로 된 협상 태도를 안 보이고 옛날로 그냥 모면한 걸로 국정감사 모면한 걸로 끝나겠다 하면 이제 끄집어내면 모든 불법 덩어리이기 때문에 견디지를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초기니까 일단 계속 뭉쳐서 저희가 하는 걸 하고요. 우리 전격의 진거님, 진격의 진거를 잘못 쓴 거 아니실까요? 진거님께서 제가 어제 SBS 그 통신 판매할 때 반드시 그 정말 웃깁니다. 우리 이동통신 개통할 때 계약서 안 주잖아요. 원래는 계약서 다 우리 모든 계약에서는 계약서를 쌍방 교부하잖아요. 우리 편의점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통신사에서는 선생님들도 계약서 받아본 적 없죠. 관행적으로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놔두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를 24개월 약정을 36개월로 바꾸고 요금제도 6만 원짜리 7만 원 바꾸고 이런 사례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SBS 8시 뉴스 인터뷰 나와가지고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받고 또 교부받게 법으로 강제하고 그렇게 갖고 있으면 그런 불법 행위를 하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우리의 책임을 면하고 손해배상을 이렇게 청구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인터뷰했더니 그걸 올려주셨어요. 사진. 잘생겼죠? 네. 방송이 굉장히 조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생긴 저를 이렇게 훌륭하게 잘생긴 거로 나오게 해버렸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분께서는 남양유업은 롯데나 이마트에 비하면 한 수 아래다. 이런 좋은데 롯데는 그래도 롯데는 덜한 편 아니냐. 예전에 통크치킨 판매하다가 주변 치킨 가게들 항의하니까 판매 중단했다고 하는데 뭐 롯데가 덜하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롯데는 뭐 여기 뭐 한 맺혀서 모이신 노동계, 중소상공계, 편의점계 있는 것처럼 사회 전 분야에서 아주 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걸로 유명하고요. 다만 이제 통큰치킨 때는 중소상공인들이 아주 거세게 항의를 하니까 일단 후퇴한 건데 틈만 나면 예전에 한번 국민TV에 나왔었는데 심지어 롯데월드 주변에 그 임차 상인들 1년에 한 번씩 쫓아내죠. 대표님 그거 좀 재소전하여 각서서 그거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대표님. 그 상인들 진짜 피눈물 나고 쫓겨나는 거 그거. 대형마트나 롯데 측에서 이제 입점 상인들이 많습니다. 임대 상인들인데 이분들에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수수료 매장이라는 그 명분으로 이분들에게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계약 기간을 1년, 2년 단위로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그 정책이 바뀌게 되면 연장 계약이 없이 바로 쫓아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매장을 다시 꾸려가지고 다른 자기들이 돈을 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매장을 새로 꾸리게 인테리어 비용도 그 사람 인테리어 비용도 새로 다 합니다. 그래서 큰 돈들은 1년도 안 돼 쫓아내고 이런 일을 그렇죠. 반복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이건 범죄 집단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임차 상인들이 피눈물 흘리며 쫓겨났겠어요. 돈 들이고. 예, 그러니까 롯데 오면 돈을 번다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젠 빚을 내서 자기 돈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적어도 인테리어 비용이 빠지려고 그러면 상가 임대차 보호 기간 한 5년 동안은 어느 정도는 영업을 그렇죠. 해야 예. 그 투자비를 건져서 나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한 1, 2년 있다가 뭐 경영진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요 영역은 다른 업종으로 바꾼다든지 하등 협의 없이 그냥 바꾸어 버리고 나면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발을 하면 이미 서두었던 재소전 화해 조서를 가지고 집행을 해버립니다. 예. 그 재소전 화해 조서가 얼마나 악덕한 조건인지 하면 판결과 동일한 그걸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롯데월드는 4개월 만에 쫓아냈어요. 입구를 봉쇄해가지고 장사를 못하게 수수료 매장들 정말 우리
교섭 사례도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 한양대 법대 이철호 그래서 재소전화해가 무엇인지 잠시 설명 한번 해주시죠. 그거는 제 분야가 아니어가지고 다음에 할게요. 알면서 안 알려주기는. 예, 그러니까 소를 제기하기 전에 화해가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미리 써놓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재판도 하지 않고 언제든지 건물주가 나가라면 나가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네, 재판이 예. 완료된 상태로 그렇죠. 보시면 되죠. 아니, 잘 알면서 왜 물어봐요? 명도 시간에서 명도 소송도 안 당하고 바로 내쫓기는 것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문서인데 그걸 강요하는 걸 제가 공정에 지금 신고를 해놨고 이거 안 쓰면 안 되냐고 물어보면 이거 관행적으로 그냥 쓰는 거라 그래. 괜찮다고 5년 7년 그렇죠, 일하게 해준다고 그거 쓰는 거예요. 임차사인데 다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기만과 수탈의 대명사예요. 롯데가. 우리 편의점에서도 저지른 일들 보면 정말 기가 막힌데 우리 저기 전북 군산점 네. 그 여성 점주님은 사찰까지 당했잖아요. 사무장님. 그 점주들을 뭐 기록해놓은 카드 보니까 천성이 게으르다고 써놨대요. 세상에 자기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의 사찰하고 그렇게 카드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당연히 안 되는 건데.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롯데가 지금. 그렇죠. 그것도 아주 점주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서 이 점주가 어떤 점주인지 그런 걸 왜 만드는지도 지금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본사 롯데 세부는 그러니까 점주들의 건강이나 이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본사 직원이라니까요. 아니 무슨 자꾸 본사 직원 같은. 근데 아니 그러니까 점주님들 건강한 상태에서 아프면 병원비도 주고 병원비는 안 주잖아요. 아니 그게 돈만 아니라 뜯어가고. 본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점주의 이력을 왜 본사 입장을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 본사가 망가가고 있는 게 이거죠. 이게 본사의 논리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방금. 근데 이 논리가 왜 적절하지 않느냐. 편의점은 실적을 봤을 때 있잖아요. 점주 개인의 노력은 1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편의점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 요소는 90%가 거의 저는 뭐 100% 가까이 상권입니다. 이 상권이 얼마나 유동인구 유발시설이 있는지, 하다못해 내 편의점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지, 횡단보도가 있어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인지, 근처에 대형 마트나 할인점들이 없는지, 이런 상권에 의해서 편의점 매출은 딱 나와요. 딱 나와있기 때문에 점주의 경영력은 큰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편의점 출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계약 체결 당시에 상권 분석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가맹사업의 상태를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차라리 상권 분석을 열심히 하지. 굳이 제 말은 이제 그렇죠. 이제 점주들의 이런 점주들이 게으른지, 카페 활동을 해가지고 하는지, 아니, 자기 자살 비난하는지, 이런 거는 세문에서 그렇게 주장하기는 제가 볼 때는 궁색한 변명으로 보여져요. 네. 아니, 우리 점주들이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가맹점주협의회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 사찰하고요. 거기에 글 썼는지 안 썼는지도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완전히 이건 불법행위죠. 그래서 무슨 글 올리면은 그때 우리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이 점주님은 사고 칠 것 같으니 빨리 카페에 들어가서 글을 확인해 보세요. 그 메일을 그렇죠. 사진을 저희가 천성이 게으른 이 점주 또 천성이 게으르다고 점주를 모욕해놓고 아주 기가 막힌데 아무튼 롯데는 저희가 끝까지 물고 늘어서 우리 노동자 문제, CCTV 사찰 건 얘기 안 하세요? CCTV도 롯데가 이렇게 몰래 뺏어서 본 거죠. 그러니까 그 CCTV는 점주 개개인이 설치하는 거죠, 국장님. CCTV는 점주가 돈을 들여서 점주가 설치하는 점주 거죠. 거잖아요. 예, 점주 겁니다. 근데 마음대로 와서 막 본다면서요. 마음대로 와서 볼 수 없는 게 CCTV죠. 왜냐하면은 점포 내에서 유일하게 점주 거라고 돼 있는 게 CCTV입니다. 예. 그렇죠. 나머지는 이제 설비는 어차피 지원을 받았으니까. 근데 롯데 직원들 와서 막 이렇게 훔쳐보고 막 마음대로 보고 CCTV에서 찍혀 점주가 뭐 하나 보는 거죠. 이 점주가 점포에서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왜 그런 것까지 아프다고 해가지고 전화도 안 받고 아프다고 해가지고 아픈지 안 아픈지 확인하러 점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거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아주 자연스럽게 점포에 들어와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CCTV 톡톡톡톡 쳐서 확인해보는 아주 너무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이 롯데가 굉장히 불법 불감증이 심해가지고 뭐가 불법이고 뭐가 불공정인지도 모르더라고요.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해명자를 냈어요. 저번에 실제로. 슈퍼갑이네요. 점주를 사찰하고. 아니 다 그러니까 슈퍼갑인데. 근데 이 김태형 이야기 또 해야겠어요. 저자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우리 은수미 의원님, 우리 청취자들도 진짜 좋아하고 정말 노동 문제에서는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고 진정성 있는 분인데 은수미 의원이 비판 성명을 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김태흠이가 사과하는커녕 은수미가 갑 중에 갑이다. 민주당 을지위원회가 갑 중에 갑질하고 있다고 공격을 했어요. 세상에 어디다 대고 그런 공격을 합니까? 그나마
처장님 아시다시피 민정을지위원회가 얼마나 오래 열심히 했어요. 우리가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더라도 을지로위원회는 정말 잘한 건 맞잖아요. 우리 노동계에서도 점수를 후하게 주고 있잖아요. 근데 갑 중에 갑이래요. 이 김태흠이란 자가. 갑 중에 갑이 글쎄요. 소수 어쨌든 힘없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같이 함께하는 의원들이 갑 중에 갑이라니. 그건 진짜 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그나마 을지로위원회가 있어서 저희의 문제들을 하소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을지로위원회하고 국민TV 으라차차 이 두 개가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요즘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단체로는 민변 참여연대, 우리 서비스연맹, 또 경제민주화 국민보호 민생연대 등이 아주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지금 을들이 숨통이 그나마 튄 건데 그걸 갑질이라고 그러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을의 얘기를 지금 들어주고 있는 사람들이 을지로위원회뿐이 없어요. 정치권에서는 그렇잖아요. 네네. 지금 유일하게 들어주고 계시는 분들이어서 우리가 지금 진짜 안 되겠어요. 처장님 우리 김태흠 퇴출운동 해야 되겠어요. 글쎄요. 도저히 어떻게 뭐 롯데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김태흠 특집을 해가지고 김태흠 퇴출 보령 서천에 계시는 분들 정말 김태흠 정말 나쁜 일 됐습니다. 퇴출을 시키든지 준엄이 꾸짖든지 해야 됩니다. 청소 노동자에게 사과하고 야당에 사죄하고 우리 을지로위원회 그다음에 전국 을살리기 비대위에 사과해야 돼요. 을살리기 운동을 갑질이라고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 보통 이런 사고 치면은 우리 사회봉사명령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듯이 국회의원들도 이런 거 있으면은 이 사람 1년 내내 국회에서 청소를 시켜가지고 청소가 얼마나 힘들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시켜야 되겠어요. 김태흠이. 근데 좀 이런 얘기 또 하더라고요. 보면 국회의원도 비정규직이다. 계약직이다. 무기계약직은 사실은 이제 계약 기간은 정규직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게 싫은가 봐요. 우리 청소노동자들이 정규직, 가짜 정규직이 무기계약직 되는 게 싫은가 봐요. 자기는 비정규직이니까. 아니 그래도 자기들은 4년 동안 월급 1년 연봉만 1억이 넘게 받는데 각종 수당도 받고 4년간 그거 하면 5억 정도를 번다는데 돈 많이 안 쓰면 그거면 우리 비정규 노동자들 몇십 년 해야 돼요. 처장님 그쵸? 2천만 원 정도 못 받으니까 우리가 1,200만 안팎밖에 못 잡, 청소 노동자들이 100만 원 못 받으니까 월급을 그 10년이 아니라 50년 이야 벌 수 있는 돈이네. 근데 어디다 대고 청소 노동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답니까?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님은 지금 본인이 지금 슈퍼갑. 슈퍼갑에 지금 행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옛날에 로마 그 상원에 있었던 그 종신 상원을 연상시키는 발언을 하고 있네요. 네. 종신 귀족 상원. 그리고 옛날에 로마 시대에도 집정관이 나쁜 짓을 못하게 호민관이 있었잖아요. 트리군이. 우리 지금 을지로위원회나 전국을 살리기 비대위고 호민관 역할을 하는 건데 그나마 끝까지. 그래서 우리 청취자들께서 응원을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지금 이희재님께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정의 얘기입니다. 텐트 메이커님께서 참여연대 안진걸 팀장님 으라차차 화이팅. 왕싸가지님께서도 힘내시고 저는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난 항상 너희 편이 아주 예쁜 그림도 올려주셨고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열악하게 일하고 있는 편의점주나 노동자들 많이들 응원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 내가조아님께서 롯데가 기업의 제대로 역할을 마땅히 수행하는 되는 그날까지 모두 함께 화이팅. 롯데 비정규직님께서 지금 방송 내용 딱 내 경우, 그러니까 아마 이제 우리가 언급한 것들 롯데가 비정규직 엄청 많이 쓰니까 그런 분들도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해롱해롱님께서 손님들이 무례하게 행동하는 이유 중에 본사가 편의점을 자기 식구처럼 안대하고 함부로 대하니까 구입자들도 또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해주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상 손님이 돼서는 안 되겠죠. 아무튼 일하는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하고 여러분을 포함해서 서로 이 땅에 태어나갖고 일하는 모든 분들이 그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먹고는 살게 해주고 존중을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사장님? 그러면 서로 존중하고 그 무슨 직책이나 직함이나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걸 떠나서 진짜 평등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아주 이런 평범한 진리가 곧 저는 현실이 될 거라고 믿고요. 자, 이성은 대표님. 예전부터 이제 70년대부터 어떻게 보면 학생운동, 노동운동, 경제민주화운동을 해오셨는데, 어떠세요? 요즘요, 롯데, 아까 이제 전망도 해주셨는데,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롯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이 운동이 조금 더 잘 될까요?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일단은 기울여 주셔야 되고, 이러한 운동이, 어떻게 그냥 롯데 악행 하나 정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재벌 기업들이 예. 이 나라 경제에 주는 독소들을 뽑아내는 작업이라고 네.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재벌들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제 큰 경제 규모를 이제 갖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자본이 과잉이 되는데 이 자본이 과잉이 된 부분에다가 안 그래도 과잉인데 그러니까 재벌들은 자기 지분 정말 5%도 안 되는 지분 가지고 황제 같은 경영력을 발휘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자본들이 사회를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들이 자기는 5%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나머지 사람 100% 가져 있는 돈의 역할을 해버리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이 재벌의 자본이 그 정상적인 자본을 구축하는 효과가 나와서 오히려 사회 안 그래도 과잉 자본 상태에서 제대로 이윤율이 안 나오는 사회가 이들로 인해서 더 이윤율이 낮아져 버리고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해야 될 자본들이 사장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사회 전적으로 매우 큰 손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재벌들의 악행을 막아내는 일들을 해주시면서 재벌 개혁 그리고 경제민주화 운동에 계속적인 관심을 주신다면 이 나라 경제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고 사회를 이제 정상화 시켜내는 겁니다. 예. 롯데가 아까 편의점주 우리 조직, 우리 김상욱장 계시는 그 조직도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노조도 인정을 안 하고 뭐 와해 공자를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 서비스연맹 위원장님 지금 롯데 해고자 출신이잖아요. 네, 강기혁 위원장님. 네, 그 롯데가 보면 그러니까 그 민주노총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 민주적인 노조가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예, 그 노조를 계속 없애는 역할을 했고요. 거기에 또 한 부분이 이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이 해고된. 그러니까 원래 이제 위원장 강기혁 위원장님은 미도파 백화점 노조위원장 롯데 출신인데, 미도파, 롯데 노원점이죠. 미도파가 원래는 옛날에 어느 기업이 운영을 한 건가요? 미도파 백화점, 미도파 그룹이 있었나요? 갑자기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롯데가 인수했죠, 미도파를. 네네, 인수한 거예요. 원래 그래서 시내 원래 미도파 백화점이었는데 그 롯데 백화점 이름이 바뀐 건가요? 그러면 그게요? 옆에 지금 그게 뭐더래 주니어 그쪽에 영프라자. 영프라자가 그 미도파 백화점 자리였고요. 그 다음에 청량리 그쪽에 제기동의 매장이 미도파 매장이었고요. 또 롯데 노원역 앞에 있는 게 그게 미도파 백화점이었는데. 그걸 다 인수를 했구나. 네, 인수를 해서 이제 세 개 매장. 제가 뿌랭땅 백화점도 있었는데 그 시내. 그 롯데 자리가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건 없고요. 뿌랭땅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갑자기 그러시면 막 아름다운 시절 봄 불어라 우리 알쏭달쏭 프랑스어로 봄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뿌띠 우리 뿌띠 부르자지 할 때 뿌띠는 작고 귀여운 뭐 이런 뜻도 있고 그래서 더 그 노래도 있잖아요. 나 뿌띠 피노키오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 작고 귀여운 피노키오라는 뜻입니다. 제가 불어 두 개 알려드렸어요. 뿌랭땅은 봄이고, 뿌띠는 작은이고, 뿌띠 부르자지. 옛날 우리가 투자할 때. 독일어를 배워가지고. 독일어. 우리 다 독일어 불어 이렇게. 예, 디데어 댄디 그거잖아요. 디데어 댄디 다스 댐다스 뭐 그거죠, 처장님. 독일어 하면 또 스튜디오렌 뭐 오원이제이션 뭐 있잖아요. 뭐 학습하라 조직하라 선전하라 독일어로 아시죠 대표님? 스튜디렌 학습하라. 그다음 조직하라는요. 그럼 올가나이젠. 그럼 영어하고 똑같은 거요. 학습하라, 조직하라, 선전하라. 선전하라는요. 아르지테디렌인가? 그래서 선동이고. 선동하라. 예, 아무튼 우리 70년대, 80년대 전설적인 우리 마르크스 경제학을 열심히 연구했던 이승근 대표가 있어서 막스 간만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자, 김상욱장님. 예. 자, 우리 편의점. 아까 어떤 분이 질문을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편의점이 그렇게 문제가 많고 스타를 당하는데 그냥 차라리 동네 마트 같은 거 조그맣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냐는 질문도 있으셨는데 그게 또 그렇게 쉽지가 않겠죠? 또 편의점 자체가 주는 매력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편의점 자체가 주는 매력은 기본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편의점주들 입장에서도. 예. 마트보다는 좀 운영이 좀 편한 편인가요? 편하죠. 365, 24시간 빼고는. 예. 왜냐하면 주문하면 오니까 일단 기본이 그러니까 가게는 물건을 저희가 사가지고 파는 게 주니까 물건을 컴퓨터 앞에서 주문해서 들어오면은 굉장히 편한 시스템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대기업이니까 이 시스템 자체는 되게 편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프랜차이즈를 하다가 개인 편의점으로 넘어가면서 고민하는 게
내가 이 수많은 제품들을 다 구색을 갖출 수 있을까? 그거를 제일 먼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고. 그리고 뭐 편한 거는 주문하면 오는 거. 그럼 뭐 도매상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공급점들이. 근데 그 구색 갖추는 게 편의점은 굉장히 중요한데.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거래사님이 한 번만 그건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가지는 가맹사업이 주는 장점. 그러니까 본사가 홍보도 다 해주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홍보는 우리가 해주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간판 달고 홍보해주는 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전국적으로 그렇죠. 홍보가 되니까.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편의점이 보면은 이 편의점 그 본사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상상 이상이에요. 우리 그 담배 한 가 살 때 있잖아요. 그 살 때 이 자료 그 사무장님 다 입력해줘야 돼.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고. 처음에 그 찍기 전에. 네, 찍기 전에 그거 다 입력을 합니다. 가지고 얘네들이 그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품목들 이런 것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요. 본사들이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전면 정보네. 예, 편의점들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상품 구성이나 발주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효율화되어 있긴 있는데 문제는 이제 다 좋은데 그러고 장사가 안 되면은 장사가 안 되면은 나가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사가 안 되면은 최소 5천만 원 이상은 본사에다 주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위약금을. 위약금을. 그걸 우리가 문제지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면 오히려 위로금을 줘야 되는데 위약금을 물린단 말이죠. 그렇죠? 황당한 거죠. 일반인들이 우리가 보면은 본사는 가맹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그 가맹 본사는 이 가맹 점주에 비해서 월등한 사업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량도 훨씬 월등하고. 그렇죠. 따라서 우리 판례들은 당연하게 상권 분석 의무를 인정을 해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편의점 경영의 성패는 상권 분석 의무에 따라 달려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망했으면은 망한 책임을 다 근데 현재 이 구조는 망한 책임을 점주가 다 부담을 한다는 거죠 지금. 본사한테 영업위약금이 뭐냐? 장래 얘네들이 로열티를 줘야 하는데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우리가 니네 계약 해지되면 우리가 돈을 못 버니 6개월 정도 기간 동안 니네 우리 그 매출 총익 우리 로열티 평균 그 로열티의 6개월치 정도를 한 번에 지급해라. 그러니까요. 이거 한 돈 1,000만 원 나오겠지 이것도. 기대 수익까지 기대 수익까지 물어주고 그러니까 나와요. 365일 24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것뿐더러 그래서 적자가 심해서 문을 닫고 싶어도 위약금이 몇 천만 원 하니까 문도 못 닫는. 그래서 노예계약이란 말이 나온 거잖아요. 제 주변에 편의점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혹. 그러니까 그분들이 왜 하고 싶어 하시냐면 여기도 편의점, 저기도 편의점, 저기도 편의점, 대한민국의 편의점이 이렇게 많은데 문 닫는 데가 없어요. 다들 장사가 되고 먹고 살만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죠. 깔끔해 보이고. 그런데 막상 그거를 접근해서 알고 보면 문을 닫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문을 못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점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폐점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기본적으로 1, 2년 끄는 건 기본이고 여기서 끝나면 모르겠는데 뭐 7천, 8천 돈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폐점 자체가 불가능해서 5년 동안 버티고 있는 건데 장사가 잘 되고 벌어볼만 하니까 5년 동안 버티는구나. 잘못된 생각이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접근하셨다가 큰일 나십니다. 그렇죠. 우리 뭐 편의점 돌려막기 사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자가 심한 편의점에 접근해서 다른 편의점 네가 해라. 그러면 수익이 있을 거랬는데 그렇게 해서 오히려 적자가 더 심해진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대훈 씨 사례도 거듭에서 4개까지 돌려막기를 한 결과 결국 남은 것은 이제 내수종이라는 불체의 병과 도저히 수술할 수 없는 뇌종양까지 얻어서 두 가지의 병을 빚더미에 안고 스트레스로 병까지 생기고. 그러죠. 어느 정도 돌려막기를 해야 되는 거 이분의 경우는 정말 처참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B타입 계약 형태가 돼서 수익의 총 수입의 35%를 원래 계약을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롯데 쪽에서 한 거는 한 달에 550만 원은 벌 거다 하고 이제 설득을 했어요. 550만 원이면 요즘 이 불경기에 550만 원이면 저도 하고 싶어요. 저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550이 나올 리도 없고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장사가 100만 원을 120만 원 정도 일 매출이 오니까 약간은 되는 편이잖아요. 근데 딱 오더니만 계약서 내보세요 해가지고는 35%를 이제 점주가 가져가도록 돼 있던 것을 싹 지우고 20% 가져가는 걸로 이제 강제적으로 변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0%로 절반이 줄어버리죠, 이익이.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쓸 수가 없잖아요. 아르바이트를 쓸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어느 날은 90시간 연속
영업을 했던 적이 있답니다. 한 4일 가까이 되죠. 4일 가까이 잠 못 자고 선체로 도저히 수익이 안 나서 적자가 막 나니까 이제 그렇게 일을 했는데 이 정도로 이제 사람이 노동을 하면 어찌 되는가 하면 화장실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먹었으니까 배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배설의 권리가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온갖 몸의 부작용, 그리고 수익이 안 되니까 버리는 음식, 없애야 될 유통기한 지난 것들을 이제 식사 대용으로. 그건 전 지금도 먹고 있는데. 먹으면서 사연을 지낸 결과, 이 사람은 이제, 이 뇌수종이 걸리기 전에 어떤 정세가 있었는가 하면, 저겁니다. 어른들이, 아주 노인들이 생기는 뇌실금이 생깁니다. 오줌이 찔끔찔끔 나오는 거죠. 그냥 화장실을 못 가니까 어떻게든 배출을 하려는 자연적인 그걸로 이제 뇌실금이 생기죠. 이거 뭐 70, 80 노인들이나 나오는 병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변실금까지 생깁니다. 똥이 이제 자꾸 옆으로 좀 삐져 나옵니다. 이 상황을 사연을 견뎠다고 생각해 보시면 인간의 몸이 안 죽고 살아있다는 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저께 이제 연세대 병원에서 뇌수종이라는 건 머리에 물이 차서 나중에는 결국 머리가 이렇게 터집니다. 계속 물이 차면서.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그러면 여기에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수시로 머리에 파이프를 박아놓고 수시로 주사기를 이렇게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데 편의점이 결국 한 젊은이 인생을 망친 거네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서울 지역에 좋은 대학도 나왔던데 보니까. 고려대. 편의점, 그리고 그 친구한테 접근해서 편의점을 4개, 5개 개설시켜라고 공고를 하고 무책임하게. 그 문제까지도 우리가 지금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A타입은 우리 편의점주가 임대를 내기 때문에 본사가 35%를 뜯어가는 구조인데요. B타입은 본사가 임대를 내기 때문에 본사가 보통 65% 70% 뜯어가는데 이대원 씨의 경우에는 80%까지 뜯어가서 문제가 된 겁니다. 임의로. 이제 이런 건 저희가 계속 항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롯데 이야기를 하려면 뭐 한도 끝도 없어요. 너무 많은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어느 또 이렇게 시간이 막 상당히 흘러가고 있는데, 이경욱 차장님, 우리 그 노동계 롯데에 대한 요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우리 롯데가 꼭 정신 차려서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어쨌든 기자회견을 통해서 롯데에게 이제 요구안을 내놨던 게 있었는데요. 첫 번째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해서 부당행위를 중단해 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보면 매출 목표 달성 강요도 있고 또 가매출 강요, 또 자사 카드 발급 판촉, 발급 및 판촉 강요도 하고 또 다양한 또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위반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저희가 백화점이나 또 특히나 면세점, 요즘 또 외국의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정기적으로 의무 휴업을 했으면 좋겠다.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장 영업을 중단하고 폐점 시간을 단축해서 우리 대부분의 여성 노동자들이 일과 가정 같이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백화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감정노동 우리 하고 있잖아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고객들을 상대로 해서 엄청난 감정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감정노동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 힘들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보호 발현 그렇죠. 업무 매뉴얼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고요. 미스터리 쇼퍼까지 겹쳐서 더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더 힘들어요. 아니 그저께 친절한데 뭘 더 친절하게 하라고 하는 건지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노동조합도 거기서 롯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도 마음 편하게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제 이 을들이 이런 대화 창구가 없어요. 그래서 상시적인 협의 체계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5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서비스맨 김상욱장님.
롯데 꼭 하고 싶은 말. 뭘 지금 당장 고쳐야 될까요? 편의점 관련해서는. 고칠 게 너무 많아서. 아니, 다 읽어드릴까요, 이거? 요거 아직 우리 몇 개죠? 우리 편의점. 20개 정도 되는데. 20개. 예. 네. 그 중에 핵심이? 핵심이 이제 뭐,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간단히 말하면은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불공정 거래 행위 중지하고 상생하자 이건데 조금 점주들하고 소통을 하십시오. 자꾸. 소통을 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점주들 얼마나 지금 고생을 하고 지금 절박한 상황에 있으면 이러는지 좀 점주들의 수입 배분 비율 조정해야겠죠. 35% 너무 과하게 뜯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점주들의 눈물을 좀 닦아주시라 저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군사국점 30%만으로 해도 좀 도움이 되죠. 30% 갖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2대 8로 요구하고 있죠. 20%만 떼가라로 요구하고 있죠. 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점주들이 노동해서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그게 35% 너무 과합니다. 그거 조정하는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편의점에 대한 그다음에 또 백화점 공부도 많이 됐을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맨날 만나는 편의점주들 또 백화점 대형마트의 그 직원 선생님들 대부분 비정규직이라는 점, 편의점주도 아주 열악하다는 거 알아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경제민주화 국민본부 이성근 공동대표님도 자리에 함께해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또 가맹거래사라고 하는 아주 좋은 직업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셨죠? 예, 우리 중간중간에 김태흠 그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 많이 했습니다. 반드시 정말 강력히 대응해서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우리 청소노동력 국민들에게 사죄하게 저희도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TV 많이 더 사랑해 주시고 조합원도 더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 같이 인사하시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